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 이상 많은 초슈퍼 예산 편성이 추진되는데 농업 예산 비중만 줄어든 거라 더 충격적입니다. 네, 농민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는데 농업 홀대가 또 반복되고 있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민단체들은 농업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업 예산 홀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 2,990억 원, 올해 예산보다 6,394억 원, 4.4%나 늘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로만 보면 2017년과 2018년엔 0%대, 2019년에도 1.1%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수준입니다. 4.5%가 증가했던 200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합니다. 저희 농식품부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을 보면 1.5% 수준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4조 7천억이니까 1.5% 증가율을 적용하면 14조 9천억 수준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데 15조 한 3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4천억 정도의 순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외형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예산 증가율만 급증했을 뿐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편성된 직불제 예산은 2조 1,995억 원. 올해 직불금 예산이 1조 4천억 원 수준이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연평균 예산도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엔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8천억 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늘어나는 6,300억 원의 예산은 모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확대 편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불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가 전체로는 513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이 편성됐어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오히려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2014년 4%대가 붕괴된 이후 6년 만에 3%대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농민들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는 정부가 다른 산업보다 농업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민들은 정부 계획대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정공약이 한다고 했지만 여지껏 지난 3년 평가에도 농업 홀대였는데 농업 예산을 최소한 국가 예산 5% 이상 농업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의 예산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농업 예산은 항상 울며 겨자 먹기로 마치 생색내듯이 조금씩 올려주는 이런 행태가 수차례 수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농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고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 증액 여부를 심사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최근 의결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농업 예산 비중이 너무 낮아 농업계의 걱정이 큰데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중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 반영과 농산물 수급 안정 예산 증액이 가장 눈에 띕니다. 강창우 기자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특징을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의 반영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쌀 고정 직불제, 쌀 변동 직불제, 밭농업 고정 직불제,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현행 7개 직불제를 위한 예산 1조 1,395억 원 외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예산 1조 6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둘을 합하면 2조 1,995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직불금 예산이 1조 8천억 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1조 4천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천억에서 8천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직불제 예산이 2천억 원가량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올해 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협의에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 4천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정도 예산 규모면 기존에 받던 직불금이 거의 줄어들지 않으면서 소농들이 받는 직불금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과 지목의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2조 2천억을 반영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은 1조 7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5천억 수준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농업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채소류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85억 원인 농업 관측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6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농가 대상 현지 실측 조사 등에 사용됩니다. 그동안 이 조사는 전화에만 의존했지만 내년부턴 주산지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 등을 활용해 실측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농업 관측, 결국은 관측이 정확해야 그거에 따라서 수급 문제를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예측 쪽에 굉장히 포인트를 좀 뒀다. 계약 물량 일부를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대신 농가의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도 올해 151억 원에서 내년도엔 19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무와 배추, 마늘과 양파, 홍고추, 그리고 대파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지 못한 채 대상 물량만 평년 생산량의 10%에서 1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해 반쪽짜리 개선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 면적은 올해 5만 5천 헥타르의 절반 수준인 3만 헥타르이고 예산도 올해 1,505억 원에 비해 반토막 난 82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청년들의 유입, 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강화됩니다. 내년에도 청년 창업농 1,600명을 선발해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영농 정착 지원금 예산도 343억 원으로 올해 214억 원에 비해 크게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촌 재생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닭, 오리 입식 사전 신고제와 가축 전염병 확진 전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돼 동물보건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가 사육 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가축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닭, 오리 입식 사전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입식 사전 신고제란 농가에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닭과 오리는 사육 현황 변동이 잦아 정확한 입식 현황 파악이 힘들고 방역 유무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초동 방역의 허술함이 항상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전이라도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AI 확진이 될 때까지 2, 3일 기다리지 않고 간이 진단키트로 발병 여부를 확인해 바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한 초동 방역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AI 확진 시까지 2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간이 진단 키트 검사 결과만으로도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될 때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서 효과적인 방역이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 개정으로 2년 뒤부터 동물보건사 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선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첫 시험은 2021년에 있을 예정이며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병원 종사자는 실습 교육만 이수하면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도 의무화합니다. 항생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합니다.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불법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추석 대목이 무색하게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전 축종의 9월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할 전망입니다. 모든 축종에서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 축산 관측을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특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축산 농가는 시름이 깊습니다. 9월 축산물 가격 전망이 밝지 않아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 축산 관측에 따르면 9월 1등급 한우 도매값은 1kg당 17,400원에서 18,400원대로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8,792원보다 2.1에서 7.4%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격 하락이 전망되는 이유는 9월에서 11월 도축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농경연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9월 도축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7만 2천 마리에서 7만 4천 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10월에서 11월 도축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4.5에서 7.7% 증가한 11만 9천 마리에서 12만 3천 마리 사이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9월 도축 마리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하고 올해 그 추석의 기간 차이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가격이 작년보다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돼지 도매값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사육을 늘리면서 9월 등급 판정 마리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에서 9.3% 늘어난 135만 마리에서 138만 마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에 농경연은 9월 돼지 도매값이 지난해보다 18.5에서 22.6% 하락한 지육 1kg당 3,800원에서 4,00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달걀은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지난해 7,123만 마리보다 1.7% 증가한 7,246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란 10개들이 기준 달걀 산지값은 850원에서 1,000원 선으로 지난해 1,238원 대비 최대 31.3%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6개도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육개 산지값은 지난해 9월 1,265원보다 낮은 1kg당 1,000원에서 1,200원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는 생채 3.5kg 기준 9월 산지값이 5,600원에서 6,100원으로 지난해 6,363원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추석이라는 소비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은 축산 농가들에겐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출시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각계각층의 가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출시된 이 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필승코리아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농협은행 본점을 찾아 상품에 가입한 데 이어 28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이명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 8명의 농민단체장이 가입했습니다. 또 충남, 전남, 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입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펀드는 운용기금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 특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일부터 열흘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이나 위장 혼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가벼운 사항은 행정 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경남 브랜드 쌀의 기능성 쌀 부문 소비자 선호도 시식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패널인 도시지역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기능성 쌀 부문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쌀은 경남도의 도비 지원 사업에 우수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경남 브랜드 쌀 평가는 도내 쌀을 고급화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해 기능성 쌀 평가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제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자와 스마트팜 관심 농민 가운데 40명을 선착순 모집해 교육하는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5회 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에선 제주형 스마트팜 활용 사례와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스마트팜 전기 설비 기초 이론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인기리에 떠오르는 과일이 있죠.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1년 중 이맘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를 통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달콤한 무화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수로 알려진 무화과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 해서 귀족의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맛은 물론 다양한 효능까지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 해서 귀족의 과일이라 불리는 무화과. 무화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달고 소화를 도우며 입맛을 돌게 한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듯 무화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소화 촉진인데요. 무화과 속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이 다량 함유돼 있어 소화작용 촉진에 좋습니다. 무화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사과, 오렌지보다 2배 이상 함유돼 있어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 무화과의 풍부한 벤즈알데하이드 성분은 암세포의 생성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서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도 잡아주기 때문에 여성에게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무화과는 100g당 54kcal로 칼로리가 낮은데요. 폴리페놀 성분 등도 풍부해서 다이어트할 때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서 건강까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네, 가끔 많이 먹어요. 고향에서 무화과 많이 나오고 암 예방도 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저는 무화과 찜을 해놨다. 식빵에도 찍어 먹고 또 고기 질 때도 쓰고 배고플 때도 좋고 제 생각에는 아무튼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맘때 수확되는 무화과는 조생종 도우핀과 중생종 바나네로 구분되는데요. 청무화과로 알려진 바나네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당도가 10% 이상 높지만 다소 저장성이 약해 국내 재배율은 5%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보통 일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젓갈색의 무화과는 도우핀 품종으로 주로 전남 영암에서 생산됩니다. 이맘때 무화과는 가장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도 최고조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맛 좋은 무화과 고르는 방법 들어봤습니다. 무화과는 잘 익으면 향이 아주 진해집니다. 무화과는 이 젓갈색 표면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요. 겉에 상처가 없어야 좋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익을수록 밑에 부분이 잘 벌어져 있습니다. 이 밑에 벌어진 부분과 위에 꼭지가 시들지 않아야 아주 싱싱한 무화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무화과. 하지만 쉽게 무르는 성질 때문에 저장성이 낮은 게 단점인데요. 무른 무화과도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화과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꼭지 부분을 잘라낸 뒤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무화과를 담고 설탕과 꿀을 넣고 25분에서 30분간 중약불에서 계속 저으며 끓여줍니다. 그 다음 레몬즙 2큰술을 넣고 되직해질 때까지 약불에서 끓여주다가 열을 식힌 후 용기에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무화과잼은 육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껍질이 약한 생무화과는 최대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한데요.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을 깐 뒤 씻지 않은 무화과를 넣고 1도에서 5도로 냉장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맛도 영양도 풍부한 제철 과일 무화과로 이른 추석 명절 선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